서해 야산에서 30대 남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활용을 촉구하는 의견이 청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활용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지휘 통제하는 도청 충무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새로운 충무시설은 충청북도의 한 산하기관 지하로 이전합니다. 코로나 방역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옥천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쏜 총에 3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엽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컴컴한 밤에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급차 뒤에서 엽총에 맞은 3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옥천군 동이면의 한 야산 속 냇가에서 가재와 개구리 등을 잡고 있던 일행 3명 중 1명이 엽총에 맞았습니다. 깜깜한 밤 엽사가 멧돼지를 사냥 중이었는데요. 100m 떨어진 거리에서 멧돼지인 줄 알고 격발했다 사람인 걸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목에 관통상을 입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정식 수련 면허가 있는 60대 엽사는 인근 지구대에서 엽총을 수령한 뒤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제단을 한 지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인적이 드문 야산에 사람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웅크리고 있어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멀리 있으면 그냥 열만 보이지 그게 뭐 사람처럼 보이지 움직이건 모르겠는데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이제 멧돼지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옥천군에 속한 유해조수 구제단은 30명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군에서 10만 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2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찰은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단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CJB가 여러 차례 보도한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AI 영재고와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같은 공약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고 그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는데 내년 총선을 확실한 활용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비아동에 위치한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면적이 17만 제곱미터가 넘고 3차 우회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세종과 대전으로 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방부가 용도 폐지한 이후 6년째 방치되어 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곳에 AI 영재고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익스트림 스포츠나 청소년 스포츠 테마파크 같은 공공목적의 용도로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재고는 이미 다른 곳이 후보지가 됐고 이후 별다른 활용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2021년 12월 이전돼 유후부지인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국방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타당성 조사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 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노력 이외에 적당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활용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있을 총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국고 지원을 받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세수 감소와 막대한 수해복구 예산 투입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삶에는 지장이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 419억 원 감소한 3조 2,423억 원입니다. 전쟁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지휘 통제하는 도청 인근의 충무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확정이 되는데요. 새로운 충무시설은 충청북도의 한 산하기관 지하로 이전합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50년 전인 1973년 건립된 충북 도청 인근 충무시설입니다. 청주시 대성동 당산공원을 관통해 조성됐습니다. 두께 30cm에 달하는 3중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쟁이나 각종 재난 발생 시 공무원과 군, 경찰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13개의 크고 작은 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총 길이 200m의 터널 중간에는 입구와 출구가 막힐 경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도 뚫려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그거 연수 뭐라는 게 전쟁 연수가 뭐라는 거? 방공. 그거 할 적에 사람들 다니는 것만 봤지 우리는 못 들어. 들어와 보지는 못했지. 유사시 임시 도청으로 쓰이는 충무시설이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충청북도는 누수와 결로 등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을 보안구역에서 해제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전시 또 공연 또 여기 많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충무시설은 도청의 한 산하기관 지하로 이전합니다. 의회에서 한 차례 삭감됐던 관련 예산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산과 통신망, 화상회의 시설 등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그 시설도 뭐 다른 시설로 이전할지 모르겠지만 화생방하고 EMP 시설도 좀 복합을 해서 뭐 전무후무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칭, 당산, 생각의 벙커로 이름 붙여진 옛 충무시설은 올해 말까지 일반에 첫 공개된 뒤 전문가와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최종 활용 방안이 확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이번 주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되는 도 자치연수원은 6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안장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신백동은 신백섬으로 불릴 만큼 제천에서도 개발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인구 감소와 개발 요인의 부재 속에 지역의 활력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청주권에 있던 충북자치연수원을 북부권으로 첫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든 숙박업이든 어떤 이런 상가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연수원 들어오는 거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유동 인구가 일단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부수적인 뭐가 또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죠. 충청북도가 민선 7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자치연수원 이전 조성 사업이 이번 주 첫 삽을 뗍니다. 충북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위한 토지 보상 등 사전 절차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총 사업비 61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추산하는 연간 연수원 이용객은 10,000명, 경제 파급 효과는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신백동 일원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교육공간과 대강당 등이 들어서는데 숙박시설은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원 안에 조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노후시설 개선과 워케이션 센터 구축 등 숙박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타 교육기관과 달리 숙박시설을 배제해서 교육 입교생이 지역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도로 확포장 등 지역 기반 시설 조성에도 탄력이 붙은 가운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이 늘어 경찰이 늘 집중단속에 나서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겨울엔 음주교통사고가 늘었습니다. 이번 겨울엔 코로나 방역 기준이 크게 완화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고 경찰이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으며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직장 회식 뒤 운전대를 잡은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는 2,0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3년 전과 2년 전 충북에서는 12월부터 1월 사이 각각 90여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연시 기간에는 117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까지를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유흥가, 연계도로 등 음주운전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나 현재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작업자가 공장 5층에서 크레인 작업 중 1층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40여 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4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1,000톤의 폐기물이 있어 지금도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었던 명태가 자취를 감추면서 명태 자원 회복 사업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어린 명태 수십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0년 한 해 동안에 이 지역에서 올린 어획권은 10만 281톤으로 50억 원이라는 어민 소득을 가져갔습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에서만 연간 수십 톤이 잡히던 국민 생선 명태. 1990년대부터 매년 어획량이 꾸준히 줄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실종돼 더 이상 국내산 명태를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인공부화한 어린 명태를 바다에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20만 마리, 지난해까지 모두 18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명태 포획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잡힌 명태 가운데 방류됐다 돌아온 명태는 고작 18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태 수명이 10년 내외임을 감안하면 자원회복 사업은 회의적입니다. 올해부터는 방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12월경에 10cm 정도로 체급을 좀 상향해서 1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수십억 원. 당초 2020년까지 국내산 명태를 식탁에 올리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아직 효과는 없습니다. 명태가 먹고 살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때까지 명태를 뿌릴 때 명태만 본 거예요.
처음부터 얘를 뿌려서 자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해양 환경도 우려스럽습니다.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서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0년째 지속된 사업이지만 계속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연뉴스 김도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청주시 분평동과 산남동, 미평동, 장성동, 장암동, 평천동, 지북동, 방서동, 남일면, 남이면 등 6.93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분평 2지구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면적의 6배가 넘는 규모로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정부가 인근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유보 통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조속한 정부 조직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 들어 충북 10대 수출 품목 대부분의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충북의 수출 금액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정밀화학 원료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수출액 1위 반도체는 10% 감소했고 3위 건전지와 축전지는 5.2%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금액은 14.7% 감소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31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 충북 지역 식품 화장품 분야 10개 기업과 함께 참가해 말레이시아 바이어 66곳과 31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17일 TV 공영 쇼핑을 통해 창원생명쌀을 생방송 판매한 결과 2억 8,700만 원어치를 팔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청주시는 창원생명쌀 10kg들이 2포대를 한 세트로 묶어 시중가보다 할인된 62,9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당초 목표량인 2,000세트를 훨씬 뛰어넘는 4,500여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낮아져 걱정입니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